골든 위크다 뭐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3위, 2위 이렇게 올라가는 언더독 후보가 당선이 되는 그런. 윤석열 대 추미애라는 각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자, 이번 주에 여야 대선 주자들 일정이 아주 빡빡합니다. 아주 줄줄이 등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대 양당이 다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첫 번째는 민주당이 예비 후보 등록에 들어갑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내일이죠.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데 마침 같은 날에 홍준표 의원도 대국민 비전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도 7월 1일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고 7월 5일에는 또 이낙연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골든 위크다 뭐 이렇게 이제 불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에 이렇게 다 몰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경선 룰, 그러니까 이른바 삿바 싸움이 예전에는 이 원칙이 없다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번에 민주당도 경선 일자를 확정을 했는데 이게 당원 88조, 그러니까 대선 일로부터 180일 전에는 이 후보를 뽑는 이런 당원 단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역순으로 하다 보니까 대략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골든 위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원 당규 시스템이 갖춰졌다. 이게 어느 정도 민주적인 시스템이 안착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치 이벤트가 많으면 여기서 뭔가 또 이제 균열도 생기고 뭐 치고 나가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대선판을 조금이라도 뒤흔들 관전 포인트를 좀 예고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1위도 아니고 2위도 아니고 3위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예. 여권, 야권 3위는 과연 누구일까?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이제 사임을 했는데 아니 벌써 야권의 3위로 치고 올라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판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네네. 이 여야 다자 구도에서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빨간색이 보수 야권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최재형 감사원장이 어느덧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야권 후보 중에 3위. 파란색은 범여권입니다. 이재명, 이낙연 다음에 추미애 전 장관이 어느덧 3.9%로 네. 또 범여권 3위. 자, 근데 이제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금이 간 사이에 좀 대체제로서 올라왔다고 보는데 종국의 대체제까지 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을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예. 없는 게, 첫 번째는 윤 전 총장에 비해서 최재형 원장이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지는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꾸로 어떤 엑스파일이라든지 무슨 집안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혐의는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깨끗해 보인다, 탈이 없어 보인다, 무난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그쪽 정치인들한테 조금 더 끌릴 만한 요소인데, 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했던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구원이 있는 그런 인물일 수 있거든요. 최재형 원장은 그런 요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그 내부의 정치인들 중에서도 바깥에서 들어오는 사람인 건 똑같지만 예. 최재형 원장 쪽이 더 무난하고 우리하고 더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윤석열의 대체제 가능성이 있다. 근데 누군가는 너무 좀 인지도도 낮고 네. 그리고 뭐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나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도 좀 있어서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그 부분,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좀 본인도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이런 동정론이 한편에서는 있는데 예. 최재형 원장한테는 그게 좀 따라주지 않는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비교해서 열등한 부분이라고 네. 볼 수는 있겠죠. 아니고 2위도 아니고 양 진영의 굳이 3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시그널을 좀 받아보죠. 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 이제 납니다. 여보세요? 막장이 아니라 반전이라고. 막장이 아니고 반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끊겼네요. 아, 막장이 아니라 반전. 무슨 말이죠? 아, 옛날은 말이죠. 네. 정치권이 반전보다 막장 드라마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드라마에서 김장김치를 따기를 때렸겠습니까? 막장 드라마가 안 뜨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말이죠. 반전 드라마가 오세훈 후보를 시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3위, 그렇죠. 예. 2위 이렇게 올라가는 언더독 후보가 네. 당선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정치에 관심 있는 유권자들이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양강구도는 고착돼 있다 보니까 뭔가 이 판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3위 후보들 약진이 굉장히 중요하고 4.7 재보궐선거 때 3위에 또 오세훈 후보가 시장이 결국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3위를 주목해야 된다 이겁니다. 역전을 꿈꿀 수 있는, 반전을 네. 꿈꿀 수 있는 3위 후보를 꼽으셨는데 네. 김수민 평론가는 이번 골든위크에서 좀 더 꿈틀거릴 만한 대선 주자 주목할 만한. 네. 누구로 꼽겠습니까? 저도 이택수 대표하고 완전 반대로 하고 싶었는데 네. 예, 제가 또 지목할 만한 인물이 겹치는 분이 있습니다. 7월 1일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거든요. 예. 공교롭게도 같은 날에 책을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책을 낸다. 추미애의 깃발이라는 책이 그날 나올 예정인데 예. 벌써부터 사전 예매라든지 이런 것들 좀 심상치 않거든요.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예. 그리고 이 책이 나왔을 때 책의 판매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정적인 추미애 전 장관 지지층을 얘기를 해줄 텐데 또 이 책에서는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점으로 해서 윤석열 대 추미애라는 각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게 대선 판도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끼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주자들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게 정세균 전 총리하고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것은 거꾸로 뒤집으면은 그들을 추격하거나 혹은 이미 따돌린 주자가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흐름인데 그것이 추미애 전 장관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방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강성 지지층에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의 그 지지를 받아서 올라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추 장관한테 좋기만 할지도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어떤 네. 뭐 시그널 받은 거 없습니까? 네, 추 장관한테 시그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음성 지원은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대모사 열심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 전 장관의 시그널은 이거였습니다. 네. 나 아니면 우리 지지층 누가 대변합니까? 네. 이건 안 좋습니다. 네, 본선에 가게 되면 중도 확장이라는 행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지지층들이 좀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카드로 굉장히 적격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람이 추미애 전 장관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추 전 장관 본인도 좀 응어리를 풀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제 윤석열 추미애 갈등에서 많이들 추미애 전 장관이 진 거 아니냐 네. 이 얘기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신의 어떤 명예도 회복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은 이제 그것이 또 하나의 민주당에서 경선에서 차지하는 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부분을 너무 좀 가볍게 다뤄가지고 하나 좀 여쭤보자면 오늘 또 사실 여기 뉴스가 좀 많이 안 되던데 정세균 전 총리하고 네. 이광재 의원하고 단일화. 뭐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 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어느덧 아까 네. 이제 차트에서 보셨지만 5위권으로 지금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광재 후보하고 만약에 단일화가 되면 네.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더라도 뭐 1.5는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뭔가 반전의 모멘텀은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게 정세균 개인뿐만 아니라 비이재명, 반 이재명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7월 5일로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 여의도 시그널이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월요일에 두 분 만나니까 잊지 마시고요. 두 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tay